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예, 이제 다음 달이, 내일이면 12월 달 마지막 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지지하는, 예,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주식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나름 속보로 뜬 내용이라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 자, 일단 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뉴스웨이에서 이재용 힘준 5G 통신 날개짓, 일본 시장에 장비 수주 잇따라 지금 또 장비를 NTT 도코모입니다. 참고로 NTT 도코모에서 장비 수주를 체결을 했다. 자, 5G입니다. 일본 시장의 5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요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부회장 시절부터 먹거리로 꼽았죠. 5G 사업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사업 확장 과정 속에서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하고 주요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의 통신 장비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NTT 도코모에 장비 공급 추가 수주를 한 것은 작년 3월달 5G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 1년 8개월 만에 다시 삼성전자가 땄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하고 작년 3월 달에 그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NTT 도코모하고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그 계약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KDDI하고는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NTT 도코모하고 5G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본의 5G 통신 시장을 사실상 삼성전자가 장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뉴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NTT 도코모는 지금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2년 전 기준이긴 하지만 가입자 수가 8,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1위 업체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 부회장이죠. 2018년부터 사실상 일본 출장을 다닐 때마다 계속 방문을 하고 이 5G 세일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게 그냥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이재용 회장 어떻게 띄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본은요, 이 엄격한 기술 어떤 요구사항하고 이런 까다로운 검증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일본이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NTT 도코모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LTE, 롱텀 에볼루션 많이 들어보셨죠? LTE. 이런 세계 이동통신의 표준 제정을 선도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통신 업체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리딩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에 지금 NTT 도코모에 신규 공급하는 이 5G 제품에는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초경량, 초서형의 신형 5G 라디오 기지국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되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기술력도 입증이 되고 또 우수한 품질, 이러한 것들이 이번 계약은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 브라이즌하고 8조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를 따낸 것과 다음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NTT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엄격한 기술의 요구사항하고 까다로운 검증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하웨이가 통신장비 시장,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하웨이가 좀 잘 나갈 때만 해도 하웨이가 한 30%,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 그 다음 노키아가 13%, 삼성이 한 6.4%로 사실상 화웨이하고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과점이었던 시장이었어요. 과점이었던 시장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다. 요거 여러분께 깨알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신장비, 특히 이 통신장비는 주요 이제 기관망이에요. 국가 기관망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회 인프라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 거래선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약속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상 특징입니다. 그만큼 삼성이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러한 어떤 신뢰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방금 뭐 하웨이나 에릭슨이나 노키아, 물론 뭐 하웨이는 이제 제끼고 에릭슨, 노키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삼성은 뭐만 하면 1등이야.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파운드리처럼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아주 가능성이 좋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6G는 먼 이야기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6G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제가 좀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6G가 시작이 되려면 아직 제가 봤을 때 상용화되고 하려면 한 10년은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G가 되면 이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도 완전히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6G가.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6G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장기적 안목으로, 이게 단기적, 이게 2, 3년, 4, 5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장기적 안목으로 이 첨단 통신 장비, 이 중장기 투자를 챙기면서 이 이동통신 사업이 반도체 신화에 필적하는 이재용 시대에 상당히 플래그십 사업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런 6G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투자 하시라고. 삼성전자 좀 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게, 이번만큼 한번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같이 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